왜 하필이면 우리 네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신죄를 졌다고니. 예.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아,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절대 현혹되지 마라. 영화 곡성의 포스터 한가운데 쓰여진 말입니다. 미끼를 물어버린 딸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마을을 누비던 경찰 종구는 결국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무명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집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곤 자신의 모든 가족이 끔찍하게 살해당한 현장으로 들어가며 영화 곡성은 끝이 나게 되죠. 나홍진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은 영화 랑종 역시 현혹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배우 황정민이 연기했던 무당 일광이 왜 어떠한 이유로 악한 신을 모시게 되었을까, 그 기원을 찾아가는 곡성의 프리퀄격인 영화가 바로 랑종인데요. 나홍진 감독의 팬으로서 기다려왔던 영화 랑종을 드디어 지난주에 보고 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약간 조금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곡성과 연결되는 지점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는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곡성과 랑종의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국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랑종, 즉 무당을 주제로 이산 지역에 살고 있는 무당 님을 찾아가 그녀의 일상을 기록해 나갑니다. 님은 자신이 바얀신을 섬기고 자신이 섬기는 바얀은 조상신이자 이산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준 선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고 제작진에게 소개하죠. 그러던 어느 날 님은 형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서 오빠 마닉과 언니 노이 그리고 노이의 딸인 밍을 만나게 되죠. 노이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불법 개고기 도살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밍은 회사원으로 지냈죠. 님은 장례를 돕던 중 조카 밍과 잠시 손이 맞닿게 되는데 그 순간 님은 밍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녀가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차분히 추적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님은 장례식장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조카 밍을 노려보고 있는 장님 노파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날 이후 밍은 빙의된 것처럼 이상 행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부터 다큐 제작진들은 밍에게 신내림이 올 것을 예상하게 되고 랑종의 대물림 과정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촬영 대상을 밍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 밍은 매일 똑같은 꿈을 꾸면서 힘들다고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부적이 붙은 빨간색 전통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큰 칼을 들고 혀를 길게 빼서 칼을 핥으며 피바다가 된 벌판에서 춤을 추고 그 바닥에는 잘려진 머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잘린 머리가 자신에게 뭔가를 되풀이해서 말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작진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밍은 무당이 된다는 걸 비웃으면서 이 모든 걸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후 밍은 점점 난폭해지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극심한 복통과 하혈까지 하게 됩니다. 그 사이 밍의 어머니 노이는 랑종이 된 동생 님에게 내림굿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님은 뭔가를 알게 된 것처럼 언니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님이 보기엔 밍에게 바얀신이 온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니 노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랑종을 찾아가 내림굿을 받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더욱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하나의 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밍의 몸 안엔 동시에 여러 영혼과 잡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밍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한 달여가 지나 악귀 같은 표정으로 폐허가 된 방직 공장에서 발견된 밍을 구하기 위해 님과 다른 무당은 퇴마의식을 하기로 하는데 남은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곡성과 랑종은 믿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갖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컬트, 샤머니즘과 좀비, 퇴마라는 주제 역시 동일하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선한 신은 도대체 왜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 것인지 랑종과 곡성에서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랑종에서도 평생을 바얀신에게 헌신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주인공님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있는 게 바얀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선명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악한 신의 지배를 받는 밍뿐이고 평생을 섬겨왔던 바얀신은 영화 중간 누군가에 의해 머리가 잘린 채
바닥에 나뒹구는 상황마저 놓이게 되죠. 흥미로운 건 영화 곡성에서도 일본인의 집에 모셔진 제단을 보면 머리가 잘린 불상이 놓여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두 영화 모두 어쩌면 무기력하게 세상을 관조하고만 있는 머리가 잘린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곡성에서 천우희 배우가 맡았던 무명 역시 지역의 수호신으로 나오지만 풀숲에 숨어서 그저 일본인을 지켜본다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날까 두려움에 떠는 주인공 종구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집에 가면 안 된다는 정도의 조언만 할 뿐 직접 악한 신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사람들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신은 이 세상에 악을 뿌려두고 악마를 풀어두고 우리를 돕지 않는 거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종교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를 믿는 사람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악의 존재 자체가 거꾸로 선함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여기게 되고, 또한 선한 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한 신이 악한 존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 혹은 애인과 만나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일 봐. 하지만 이 표현 안에는 내일도 너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인사인 거죠.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만 봐도 사람이 이토록 허무하게, 심지어 아무 이유도 없이 죽게 되는 상황을 접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이런 거를 의식하고 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거꾸로 곡성에서 유명해진 바로 그 대사, 무엇이 중헌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울림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정말 이럴게요? 무엇이 중헌냐고. 도대체가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그게 중헌냐고! 신과 악마가 존재해서 어떤 살아갈 의미가 생겨나는 세상이건, 무의미하게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세상이건,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선택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는 점이라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은 영화 곡성이 사고의 피해자 혹은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영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왜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만 혹은 우리 가족에게만 생겼는지 자책하고 원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홍진 감독은 오히려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더욱 괴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는 염세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나홍진 감독이 만들었던 3편의 장편 영화 추격자와 황해, 곡성 모두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왜 피해자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영화를 끝낸 이유도 바로 이러한 그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이 묻어난 결과일 테고요. 그가 각본을 쓴 영화 랑종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 나홍진이 매달은 이러한 염세주의적인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고, 우리는 왜 미끼를 물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회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